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영우 리뷰 15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정명석 변호사님이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바람에 새로운 이제 선배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너무 다른 점이 많죠. 맞아. 굉장히 또 있을 수 있는 일단 저는 수임 상담 장면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임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사건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해결 방식이라든가 뭐 승소 가능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딱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해. 나 이런 거 많이 해봤고 뭐도 해봤고 나 이때 뭐 했고 한참을 늘어놓는데 사실 고객은 관심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분은 좀 약간 재밌는 특징이었고 회의 성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로펌 못 쓰고요. 뭐 작은 펌 쓰고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실무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님들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 분야에서 탑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퇴사하고 뭐 김현장 이런 데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설령 본인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그치. 하더라도 수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너무 자기의 막 이거를 확신하면서 쟤네는 우리를 못 이겨요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솔직히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임 상담 걸렸을 때 걸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또 일이잖아요. 너무 책임감 없는 소리예요. 그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수임돼도 기록도 하나도 안 보고 밑에 실제로도 제대로 모르고 결론 있잖아. 장면에서 준비가 안 돼서 어쏘들한테 다 맡기면은 차라리 믿고 맡기면 되는데 또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엉망진창이네.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이 주장 저 주장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몰랐던 거고 자존심 상하니까 막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둘한테 한 번만 더 말하면 맞아. 또 제외시킨다 그러고. 우리 이번 사건의 그러면은 메인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요? 네. 방통위에서 온라인 쇼핑몰 무려 전 국민의 80%가 사용하고 있는 정신 아닙니다. 거의 전 국민 라온의 과징금 3천억을 때린 게 지금 핵심 쟁점인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걸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정보 이슈다 보니까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주혜 변호사님 등판해주세요. 제가 이게 딱 그 해킹을 당했다는 걸 아는 순간 딱 그 모니터에 그 워드 파일이 안 열리는 순간 막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제일 좀 주력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거든요. 개인정보 관련 이력들을 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서도 이 라운스도 마찬가지로요. DB라는 곳에 회원 정보들을 다 통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송을 원할 때도 있고 결제를 원할 때도 있으면은 그 DB라는 통에 빨대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필요한 곳에 정보를 이렇게 빨아넣고 다시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넣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라온에 있는 모든 직원이 이 빨대를 꽂아서 개인정보를 접속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요번 화에서 문제된 이 직원분이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DB 담당하는 그런 정보통신 보안 담당자였던 거죠. 일반 직원이랑 완전히 달라요. 훨씬 가장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보관하는 게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얼 타임아웃이 뭐냐면 한번 그 DB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랑 비번이 들어가면 왜 우리 전자소송도 로그인 해놓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잖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게 설정을 해놔야 되는 건데 이 화에선 그렇게 안 해놨던 거죠. 엄청 큰 실수네요. 사실 우리가 엄청 큰 실수. 은행이나 어느 사이트 들어가도 진짜 금방금방 로그아웃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기본적인 기능인데 그렇죠. 그걸 안 해놨다는 거구나. 맨 처음에요. 그분이 컴퓨터 모니터에서 이 메일 클릭할 때요. 그 아래에 조그맣게 확대해 보면은 구글 관련 메일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메일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개인 메일을 열어본 것인지 아니면 회사 메일에 외부에서 온 메일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잘못됐어. 그치. 회사 컴퓨터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거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일. 해커야 들어와라. 이런 일이고요. 보안이 철저한 회사 메일로 친동생의 메일을 받은 것도 말도 안 되는 문제.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는 망을 분리해놔가지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 있긴 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 게 불과 2011년도. 그 전에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들이 없어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던 것 같아요. 실제 케이스에서의 결론은 과징금을 45억 정도 부과를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 이 드라마에서는 그 날짜 싸움, 그 법 개정이 언제 있었냐를 놓고서는 조금 살짝의 트릭이 있어서 결론이 바뀌었지만 요 그 날짜만 빼놓고 보면은 그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쨌든 해커가 들어왔다는 거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지금 자체로는 오. 충분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케이스다. 근데 이렇게 정리할 그러면은 수 있어요. 우영우 변호사가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조금 반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정보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 신상 정보 다 털려 있어서 우리 막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 진짜 많이 받잖아요. 이게 막 외국에도 퍼져나가고 범죄에도 악용되고 정말 문제가 있는데 유럽 이런 데서는 이런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말 철퇴를 때리거든요. 총 매출액의 3% 이러면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이 직원, 이 유출한 직원의 주의 의무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인물이고 그런데 딥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내 노트북으로 띄워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보안 창고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해커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니네가 최선을 다했어야지에 대한 비난의 포인트가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적어도 공격을 당할 수 있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지금 방화벽이 아.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는 있어서 그 전에 좀 빨리 누군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법률인 것 같아요. 이 한바다라는 로펌에서 이 정도 규모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에 장승준 파트너 변호사 혼자 나간다? 이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올멤버죠. 올멤버 동원된 사건이잖아요. 내가 딸랑 예전부터 계속 말하지만 대형 로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로펌 내에서 이런 사건이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 수임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팀이 꾸려지게 되나요? 진짜 빅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본 IT 업계 변호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 사실 붙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이후에 이런 경우에 또 집단 소송이 예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민사 분야의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붙으실 거고 언론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에서 뭐 변호사 30~40명까지도 붙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어떤 국민들의 대다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집단 소송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의상 원고가 많아지면 집단 소송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현재 우리 법제 하에서는 내가 무슨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으면 일반 똑같아요. 원고 한 명, 피고 한 명인 사건과 똑같이 내가 원고로 거기다 이름을 올려서 참여를 해야만 법리적으로 사실 공동 소송인 맞아요. 거죠. 원고가 여러 명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를 게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카페 같은 인터넷 데서 카페 모집을 통해서 해서 지금 자기 인적 사항과 이런 소송인들을 거를 다 모집 이제 중이랍니다. 법무법인에 전달을 하고 간단하게 비용 정도만 좀 지불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미법에서 사용되는 그런 집단 소송 제도가 계속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법이 도입이 되면 달라지는 건 뭐냐면 원고로 내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사회 구조적인 대형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내가 당사자다라고 하면 특별히 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옵트아웃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미법에서 또 도입되고 있는 제도 중에 징벌적 맞아, 손해배상이라는 그치.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손해배상은 내가 입은 손해만큼 전보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랑 1대1로 배상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륙법계 쪽 입장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영미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손해를 얼마 입었는지 보다는 정말 이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벌을 주는 거지. 처벌의 의미까지 더해서 막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액수를 부과하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관련한 분야에서는 이제 일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들어와서 손해의 입증 같은 거를 완화해주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컨텐츠 다루면서 가끔 뭐 영미법계 문화다 이렇게 뭐 있습니다 이거는 영미법적 맞아.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반 구독자분들은 그럼 우린 뭔데 이렇게 하고 우리는 뭐 아시아계법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크게 법의 계파가 두 개가 있어요. 대륙법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이쪽에서 시작된 법 문화가 일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로 한테로 넘어온 이런 대륙법계 법 체계가 있고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뭔가 크게 성장한 그런 영미법계 계열이 있는데 법 체계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집단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국민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사람들이 살기 더 좋게 하는 제도들은 비록 법 체계는 다르지만 도입해보자 이래서 들여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아, 우리 봄날의 햇살 최수연 변호사가 사랑에 빠졌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최수연의 자유죠. 뭐 동료로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나쁜 남자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어. 아니 그냥 너무 사람을 만날 기회 없고 사무실에 처박혀서 일만 하다 보니까 권민호가 남자로 보인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연애가 너무 심각했잖아요. 오, 맞네.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왜 또 권민호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라리 털보 사장을 만나라. 그치. 심리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이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아마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우리 문제되는 그 멘트가 있었죠. 좀 한 번이라도 좀 너무 이렇게 이석 챙기지 말고 좀 바보같이 굴 순 없어? 최수연 변호사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아유 변호사 지금 본인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10초 건너뛰기에서 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장면 견딜 수 없거든요. 막, 왜 이래? 이러면서 확 넘겨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최수연 변호사의 멘트가 우리는 동기잖아일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 완전 그래 좀 이해. 납득 가능하다. 야, 우리 다 같이 이게 뭐야? 우리 그래도 어, 동기잖아. 동기 사랑 우리끼리는 나갔다. 그치. 동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가 그런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게 그 어색했어요. 캐붕이라 그랬죠. 캐릭터 붕괴다. 캐붕 제대로 했죠. 판사님한테 하나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잖아요. 약간 감히. 하나대가 연고대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솔직히 고대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하자. 고대 출신이 말하기. 우리 일단 조용히 하자.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고대 학부도 나오고 석사도 나오고 박사도 고대에서 거의 하고 10년 다닌 심지어 거 아니에요? 고대인. 고대 안암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고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비판이야. 요소도 있다. 일단 그 회의석상에서부터 아이고 막 선배님 이렇게 하잖아요. 형이라고 하죠. 형이라고. 형! 아니, 선배님. 근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끝나고 탁 술 마시러 가면서 호형 호재하고 이런 고대만의 문화가 과거에 이제 있었고 지금은 조금 더 선진화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대에 그렇게 곤무술수 부리는 데를 잘 없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갑자기 네. 우리 그렇지 그리고- 않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그 십자 자리에 나와서 놀랬는데 역시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그치. 너무 불쾌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근데 되지. 이게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잖아요. 와, 그 중간에 그 중개 역할하는 사람 진짜 안 잡혀간 게 다행이지. 그치.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저희가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법관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직업적인 소명감 그리고 정말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부분 그런 뭔가 사적인 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 이런 게 정말 저희는 되게 투명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들이나 어떤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사법부가 뭔가 부패해 있고 뭔가 강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판단하는 사법적인 절차가 좀 일반 국민의 생각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판사 이런 것과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이 뻔해서 뭔가 이길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정말 당사자 입장에서 뭔가 억울하고 왜 이거를 내 편을 안 들어주지? 라는 게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증거관계 자체가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뭔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판사 뭔가 뒤에서 뭔가 딴 거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해의 어떤 의사소통의 갭에서 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99%의 법관들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일을 법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은 정말 0.1%의 부패한 법관들이나 잘못 처리된 사건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법관들이 뭔가 싸잡아서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법관분들이 좀 억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리고 로펌 내부에서 이런 거 가능한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승준 변호사처럼 저렇게 그냥 일하다 갑자기 우영우 변호사 이제 이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능하죠. 네, 뭐 자기 마음이지 그냥, 어쏘들의 그런 어떤 운명이란 그런 것이죠. 일하라 그러면 하고 빠지라 그러면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어. 저런 상태였으면 아싸 했을 수 있어요. 그쵸. 예. 또 일을 뺏기면은 또 우리 불안하잖아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고 슬픈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최수연 변호사랑 권민우 변호사가 파트너와 협의하지 않은 변론을 펼치게 돼요, 갑자기. 요거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무법인 한바다가 그 라운의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무법인 라운의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 나가는 분은 파트너 변호사님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장승준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장승준 변호사님의 허가가 없이 한바다를 대표하는 의견을 그렇게 낸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해고 사유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좀 현실과는
동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장승준 변호사는 책임도 안 져요, 사실. 보통 아. 어쏘가 공을 다 세워도 기자 인터뷰는 파트너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정말 옛날에 그거 생각나죠. 우리 정명석 변호사님은 그거 자기가 책임질 부분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기자들한테 던져놓고 자기는 도망가잖아요. 드라마적인 요소를 좀 부각시키고 맞아요. 인물의 캐릭터를 확 살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 손목 잡고 최수연 변호사 안 치고 권민우 변호사의 개과천선을 보여주기 위해 법 드라마적인 개정까지도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